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 있죠. 넣어놨어요. 14개. 아시겠죠? 다음 주도 이렇게 나갈 건데, 용어는 최소 알고 가야 돼. 알겠죠? 없어요? 있죠? 예. 자, 그래서 조금 이따 풀어보시고, 자, 아직까지 좀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고, 해설 뒤에 다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어디 가냐면, 46페이지.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은 26, 29, 29, 29, 30, 31, 32, 33.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죠? 맞습니까? 자,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 7페이지 피시고, 사회적 타당성은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안 낸 적이 없다. 아시겠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우리 시험, 행정사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100% 나오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 타당성. 타당성 있어야됩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법률 행위를 했는데, 자, 우리가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할 때는 뭘 한다?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로 한다라고 103조에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인데, 이 내용이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인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판서 노트에 보니까 정, 인, 자, 사, 생, 104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 요 7가지입니다. 자,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의 기초가 된 산의 처분행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104조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기불법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봅니다. 전부 다. 당사자가 원해서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법률 행위를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자, 내용이 뭐 위반일 때는,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을 했을 때는 뭘 한다고?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성의 관념에 반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쭉 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법률 행위 했는데 이게 사회질서 위반이다. 판사가 이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야. 이렇게 해서 판례를 다 묶어가지고 분류를 딱 하니까 몇 가지로 나눠지더라? 7가지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했지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로 분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 대표적인 예가, 자, 우리가 밀수자금,
대차 계약. 밀수하는데 돈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뭐에 반한다고? 정의에 관한 반응이고, 그 다음에 금전과 조건이 뭐 됐을 때? 결부됐을 때. 이때 뭐가 된다고요?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자, 증언해주는 대가로, 대표적인 겁니다. 증언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요거 뭐예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것도 사회질서 위반이다. 자, 그러네. 이제 우리 시험에 또 나왔던 게 오로지 보험금. 여기 33회 때 나왔어요. 26, 33. 네? 자, 오로지 여기 이제 33회 때 나왔었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 사기 아시죠? 네, 요겁니다. 요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 보험 계약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생명 보험 계약은 사고 입으로 내가지고 입으로 생명 보험금 탈 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은 뭐라고요? 생명 보험 계약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33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26회 때 이미 나왔었거든 시험에. 26회 때, 30회 때, 33회 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냅니다, 민법은.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 맺었다. 보험 타는 약정은, 이 계약은 뭐라고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밀수 자금을 대체하는 계약,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경우, 그 다음에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 맺었을 때도 사실상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이중매매입니다. 자, 이중매매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매매를 몇 번 했어? 2번, 이중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매매야? 이중매매야. 자, 우리 판소노트에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한번 넘겨봐. 이중매매 나옵니까? 자, 32의 기출 문제입니다. 32에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에 뭡니까? 5번 나와요. 5번. 10년 동안 5번 냈어. 그래서 작년에는 이중매매가 안 나왔습니다. 32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 나올 때 됐죠? 34회 때? 나올 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요거 냈으니까, 30에 냈으니까 요 앞에 요거 낸 거야. 알겠어요? 패턴이 이해되는 거예요. 맞죠? 32회 때 이거 나왔으니까 33회, 작년에는 요거 냈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패턴이. 자,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뭐예요? 요것만 일단 기억합니다. 원칙은 뭡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아시죠?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맞죠?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이런 자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뭔데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다. 자, 근데 예외.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을 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가 시험 10번 중에 10년 동안 8번 나왔어요. 작년에 쉬었어. 올해 나올 때 됐어, 이제. 알죠?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무자 적으면 돼, 무효. 알겠지? 근데 시험 적극 가담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하면 옵니까,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나오면 안 돼? 알죠? 적극 가담만 찾으면 돼.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뭐야? 무효. 무효니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다. 올해 나옵니다, 이거. 자, 작년에 쉬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지만,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 무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뭡니까?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다시 병이 팔아붙단 말이에요. 그림 있죠? 그게 8페이지에. 8페이지 그림 있어?
밥이 의뢰인한테 팔았는데 다시 병인한테 팔아본단 말이야. 돈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정액관념 반환행위 맞죠? 나쁜 짓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무슨 가담했을 때만, 적극 가담했을 때만 매매계약이 뭐가 돼?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가 시험에 잘 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이 보험 사기 아닙니까? 요 뭡니까? 무슨 계약? 생명보험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니까 취득했던 금액 다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보험 사기를 안 해봐야 모르겠죠? 보험 사기 하면은 진짜 그 돈 다 돌려줘야 돼요. 뭡니까? 손해배상 소송 들어온다니까? 알겠죠? 보험회사에 소송 들어가 다 빼앗아 갚는단 말이야. 재산 압류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약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이거 나올 때가 됐죠, 이거. 보세요. 타이밍이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거 장역이 냈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과 조건이 협의됐을 때 사실 위반이 되는데 정의관념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륜의 관념의 반응행위는 뭘까? 요즘 잘 안 됩니다. 첫 계약입니다, 첫 계약. 첫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입니다. 첫 계약은 무효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던 질문.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그러나, 자,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유효. 알죠? 자,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몰라도 처분 다 알고 있습니다. 처분 끝낼 때 있잖아요. 각수적으로 이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양육비하고 생활비 누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고 이제 갔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요. 양육비, 생활비를. 그래서 이 첩이 뭡니까? 소송을 제기했어요. 알죠? 그래서 판사가 가서 뭡니까? 판사에다가 양육비, 생활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 그 판사가 뭘 합니까? 야, 이 새끼, 니 새끼 아이가, 니 새끼. 바람피는 논애 아닙니까? 그거 맞죠? 첩이 키우잖아.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지급해라, 판결 때렸다고. 말이 너무 가격합니까, 제가? 이건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첫 계약 해놓고 끝낼 때는 뭡니까? 요거 적는다고. 각서에. 알죠? 양육비, 생활비 지급한 약정은 유효니까. 알겠어요?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해줄까요? 첫 계약 해가지고, 이것도 시험 좀 이따가 이제 효과할 때 나오는데, 첫 계약 해가지고, 네. 첫 계약을 해가지고, 자, 이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요 첩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첩은 이 부동산 등기하면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합니다. 자, 이 중개, 무슨 급여냐면은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746조, 민법 746조에 보면은 불법의 원인된 급여는 반환점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첩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746조도 외우고 있어. 알죠? 그래서 첫 계약 해가지고 아파트 사줬다 하면 누구야? 첫 겁니다. 첫 계약 해가지고 차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 끝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양육비, 생활비 지금 약정 적는다고. 무슨 말이죠? 다 받으니까, 유효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사랑과 전쟁 2 이런 거 보면은 첫 계약 맺어가지고 뭡니까? 이 등기 받을 때까지, 차 받을 때까지는 뭡니까? 오빠라고 하다가 맞죠? 그래서 다 받고 나면 네 눈대래 보고 말하잖아. 에?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 사람이 요 부동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병인데 팔 아프잖아. 이런 내용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얘가 뭡니까? 취득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알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랑과 전쟁 2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변호사 나와서 뭐랍니까? 첫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사회수 위반으로 무혐의다 이게 나오거든. 알겠어요?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고 이거는 불법 어린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첫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 첩이 또 받아서 이 사람도 팔았다. 원래 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데 뭘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렇게 한 거야. 맞죠? 그럼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이 설명 나옵니다. 알죠? 나중에 드라마 뒤쪽으로 딱 하면은, 그죠? 한 50 몇 번대 가면은, 70 몇 번대 가면은, 알죠? 나옵니다. 사랑과 전쟁, 이런 것도, 이거 나옵니다. 사랑과 전쟁 2, 이런 보면은 나와요. 알죠? 이거 나온다고. 네? 자, 그래서, 이 첩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다. 첫 계약이 무효인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받거나 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거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끝낼 때 뭐 쓴다고? 양육비 생활비 지금 약정 쓴다고. 유효하단 말이에요. 안 주면 소송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첩을 둘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맞죠?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또 우리 와이프도 잊어주면 안 돼. 자, 자 보세요. 우리 와이프는 뭡니까? 무슨 선점했다 했죠? 무슨 취득을 했어요? 공부했네. 원시취득이다. 네? 원시취득. 네. 대학교 1학년 때 꼬셨다는 거예요. 못 모를 때. 네? 지금 후회할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래서 첫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인데 단절하면서 단절이란 말 나와야 돼. 끝내면서 양육비 생활비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요 3월 달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올해 3월 달 이 집은 나왔어요. 자, 됐고. 그다음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게. 자, 평생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이 약정은 뭡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남편이 뭡니까? 자꾸 이제 바람피라 그래. 그래서 적었어.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적어도 이 뭡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해도 뭡니까?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사행적 행위예요. 사행적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 도박, 채권, 채무입니다. 도박, 채권이나 채무는 뭐다? 무효다. 사회수 위반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활에 기초가 된 이상의 처분 행위는 요 대표적인 판례가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잖아. 그럼 임야죠. 임야 있단 말이에요. 사찰이 이렇게 있어. 토지 소유자 갑이고 사찰 소유자도 갑인데 요 임야를 을에게 증여를 해버리면 요 임야 소유자가 누가 돼버려요? 을.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사찰 뭐랍니까? 부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를 하면은 뭐가 된다? 이 증여 행위는 무효가 된다. 왜 무효가 되는데? 생활에 기초가 된 자산의 처분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불공정한 범위는 뒤에 설명할 거고요. 동기의 불법. 동기가 뭔데요? 이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뭔데? 이유가 뭔데? 이거지. 이유. 동기입니다. 자, 생각. 이런 걸 동기라 불러. 요거는 뭡니까? 내가 나쁜 짓 해야 되겠다. 표시하기 전까지는 이게 뭡니까? 사회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됐을 때? 이게 31회 때 시험에 기출지문입니다. 정답지문 나왔어요. 동기가 불법하가 사회수 위반이 되려면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뭡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에는 자 보세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다 했는데 내용이 사회수 위반이니까 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를 한다. 그 무효가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 있다. 정인자, 사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로지 보험금을 탈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그 생명보험계약은 뭐가 돼? 무효. 자,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인데 무슨 가상하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게 포인트야. 아시겠죠? 출제위원들은 지금 오로지 이쪽 라인만 보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가장 많이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증언해 주는 대가로 내가 이뤄주겠다. 이런 것들.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은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잡고 와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이중매매와 금전과 조건 결부된 거고, 그 다음에 동기가 뭐 됐을 때? 표시됐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또 저거 뭡니까? 품격 있는 시험이라 가지고 요즘 처분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좀 냈는데, 옛날에는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는 우리가 척결 뭐 이런 거 나오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품격 있는 시험이니까 처분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든지 간병사 무죄는 시험이 한 번씩 나오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우리 갑니다. 자, 이게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자, 판소노트는 7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103조부터 보겠습니다. 103조. 46페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자, 그러면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죠. 그 법률행위 뭐라 한다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의 내용일 때는 아무리 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법률을 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유형이 밑에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은 의에 줄 겁시다. 의.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어디부터 생각하면 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을 할 때는 뭐로 한다? 무효고.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야.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기출지문이 시험에 나왔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판소노트 17페이지 한번 펴봐요. 17페이지. 17페이지 폈어요? 103조, 104조 밑에 나옵니까? 103조가 뭔데?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어놓으세요. 밑에 저기 있네. 반사회적, 불공정한. 이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판소도 17페이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상대적 무효는 위에 올라가 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뭔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야?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이지. 사람 가리는 게 뭐야? 상대적이지.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됐어요? 이게 기출지문이라. 그래서 46페이지에 거기 옆에 기출지문 있어?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 절대적 무효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온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나온다고. 알겠지? 됐어? 그럼 어디 현갑해놓고 절대적 무효는 정의가 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절대적 무효로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파랗게 된 것만 줄 거면 돼요.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세 번째 줄에. 자,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건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 시죠. 그 법률 행위를 이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번의 별표 26회 때 나왔죠. 강박.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강박은 뭐예요? 강박. 자기 강박 당하면 강박으로 취소를 해야 될지언정. 취소를 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기강박 당하면 뭐예요? 취소해야 되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팔립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나 불법조만 사용되는데 불과할 때는 세 번째 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찾았어요? 별표. 요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3번 나왔던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인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입니다. 일륜의 관념이 말하는 거. 기업번에 주권없이 첫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 근데 두 번째 줄에 자, 뭡니까?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찾았어요? 그만두는 게 뭐야? 단절이죠. 단절 나오면 양육비 생각 지금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의의 관념에 반한 행위. 밀수작업 소비대차, 대차계약 뭐라 했습니까? 무효. 입찰 담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 니은번 있죠? 경매나 입찰을 하는데 담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됩니다. 이거 처벌도 되고 무효예요. 경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의 별표.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시에 통상이 요구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하죠. 뭐예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겁니다. 바로 옆에 30일에 기출돼 있지?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지? 그겁니다. 그거. 31일 때 나왔던 거야.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거? 결부된 거. 자, 그래서 보세요.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옆에 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기업법만 줄 돼요. 절대 이혼 혼인하지 않겠다. 이 약점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죠.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에 기초가 된 행위의 처분행위. 니은번만 줄 돼요.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의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고 자, 이주명의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넘기면 5번입니다. 사행적 행위입니다. 찾았습니까? 사행적 행위는 뭐라고요? 무효죠? 도박, 채권, 채무. 찾았어? 무효입니다. 그래서 도박하면서 뭡니까? 빚진 거. 내 차용증 쓴 거 있잖아. 도박하면서 내 돈 300만 원 빌렸단 말이야.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그렇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박하지. 맞죠? 네. 도박하려면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돼. 알죠? 도박하러 갔다가 뭡니까? 돈 꼬랐다. 그래서 또 3천만 원 대출해줘. 안 갚아도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니까? 무효니까. 알겠어요? 이런 일 있습니다, 진짜. 알죠? 네.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돈 받을 게 있어서 소송을 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소송하러 갔는데, 앞에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300만 원을, 도박하면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 차용증 써 있어. 무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빌려가지고 이제 안 갚은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거지. 내 소송 이제 돈 받을 거 있는데, 그 앞에 소송이 그거였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야. 판사가 뭐랍니까? 도박, 채권, 채무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은 무효예요. 청구 못합니다. 무효예요. 가세요. 진짜 이렇게 때립니다. 알겠죠? 차용증 있어도. 그게 언제 생겼냐? 도박할 때 생겼던 채권이기 때문에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라고 딱 한다고 판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도박하면서 썼던 그거다. 근데 내가 돈을 꼬르고 이래가지고 300만 원 빌렸는데 이거는 도박, 채권 103조 위반은 무효다. 내용 딱 적어서 얘기하더라고. 판사가 바로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다고 딱 때리더라고. 아시겠죠? 그거 알아야지 도박하러 가지. 도박하기 전에는 이 내용 알아야 됩니다. 아, 도박, 채권, 채무는 뭐다? 무효다. 아시겠죠? 차용증 쓰다면 서주면 된다. 근데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이제 뭡니까? 걔가 조폭이면은 칼 들고 들어오겠죠? 분위기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밑에 판은 지금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동계불법입니다. 자, 니은번에 파랗게 된 것만 줄 거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동기는 뭐래요?
표시된 건 알려진 경우입니다.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돼 있죠? 30일의 기출 딱 적어놔야 돼. 30일의 기출. 자, 30일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우리가 이제 사회질서 위반했다. 첫 계약하면은 뭐라 했어요? 무효라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뭐 아파트 줬다.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이행전이면. 그럼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네 번째 줄,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된다. 찾았습니까? 찾았어?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불법 원인 급여 현관패 놓고. 자, 사실상 위반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그러면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은 무슨 급여? 여기 했잖아.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거다? 영원히 첫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의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로 신탁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건전하고 한다든지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D급번의 세 번째 줄만 쭉 끊으세요. 자, 보세요. 746조에서 내가 첫 계약 아파트 주면은 뭡니까? 무슨 급여로서?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 못 하잖아. 그리고 또 얘는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영원히 누구 거라고요? 첫 거다, 이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옆에 적어놔. 처분 다 알고 있대. 진짜 적으려고? 자, 처분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됐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긴 판례가, 자, 어디입니까? 다섯 번째 줄인가 가면은 줄 거져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급여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판례. 금방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판례들 쭉 있죠? 있습니까? 자, 있는데 요거는 3월달에 해드릴게요. 3월달에. 지금 이 양도 지금 터질 판인데 뭐 그까지 해버리면은. 자, 그래서 3월달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끝납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보세요. 판소노트에 7페이지에 보면은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했죠? 요 별표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고, 그 다음에 허위에 뭡니까? 건전항구를 설정하는 거. 가짜로 건전항구 설정한다, 이 말이야. 예? 둘이 짜고.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판례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어디냐면은 50페이지에 그 1번에서 5번, 동그라미 5번 있죠? 동그라미 5번. 책에 50페이지에 판례 해가지고 동그라미 5번 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옵니까?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통정의 표시입니다. 자, 바로 옆에 가서 30일 기출해가 바로 옆에 5번 옆에 30일에 딱 해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형상한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적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31회 때 나왔는데 요게 시험에 5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고? 5번. 그 판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히 된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정리하냐면은 이중매매를 정리를 합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은 47페이지. 무슨 매매? 이중매매입니다. 자,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얘가 시험 몇 번 나왔다고? 5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5번.
32에 나왔고 33회 때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 매매는 매매가 몇 번이요? 판소도 펴놓자 몇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폈어요? 자, 이름이 뭐라고? 이중 매매. 자,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매도인. 이 엑스토지를, 자, 사는 사람은 뭡니까? 매수인인데, 이건 제1 매수인이야. 두 매매를 했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지급했어. 자, 그런데, 요 사람이 요 1억을 제시했거든. 근데 갑자기 병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2억을 제시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갑이다.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돼? 예? 그래도 갑한테 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말없이 이러면 안 돼. 얘한테 가서 뭡니까? 뭐래 돼요? 얘한테 가서. 야, 이거 팔라 했는데 와이프가 지랄을 한다. 안 되겠다. 미안하다. 계약금 주고 100 상환할게. 중도금 주고 내가 돈 올려줄게. 이래가지고 끝내면 돼. 그러고 요 계약해야 돼. 그래 형사적인 문제는 안 생깁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계약 체결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매매 몇 번이에요? 예. 됐어? 얼마나 쉬워? 중간 생략등기 뭔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는 거. 이중 매매 뭔데? 매매 2번. 오케이? 이래 쉬운 게 어딨어. 맞죠? 자, 그럼 원칙은 뭔데? 여기 있네. 아유, 참네. 원칙 뭔데? 유효. 근데 무슨 가당하면? 얘 둘이가 제2 매수인하고 무슨 가당하면은 적극 가당하면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내용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갈게요. 얘가 제2 매수인이 선이야. 선의는 뭘까? 모르는 거. 이 제일 매매에 있을 때가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요 X 부동산을 등기까지 쳤다. 취득할까 안 할까? 취득합니다. 취득해. 단순히 알았다 하더라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가담할 때만 취득하지 않는다 그랬어? 적극 가담할 때만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무슨 가담으로? 적극 가담. 그래서 어떤 분이 적극 가담의 내용이 뭔데요? 적극적으로 둘이 개입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상세한 설명 안 합니다. 시험에 뭡니까? 적극 가담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그럼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지. 그러면 얘가 제일 매수인이 요 등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직접 가서 말소해야 돼? 대위해야 돼? 의리 병이 들어가서 야 말소해 임마. 병이 뭐랍니까? 네 눈대. 그러고 나 뒤에 붙인다 안 했어요. 시발. 맞잖아. 얘하고 계약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얘하고 썼지? 얘하고 썼지? 얘를 대위해야 돼.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직접 말소합니까? 대위 말소합니까? 나옵니다. 자, 직접 말소야, 대위 말소야? 대위 말소해야 돼. 직접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가서 말소해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뭐랍니까? 네 눈 대려 뿐나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자, 이 사람이 다시 정의 등기보다 이 X 부동산을. 근데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면 얘는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이더라도 얘가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득할 수가 없죠.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취득 못한다 이 말이야. 요게 네 번째 내용이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지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판례입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을 해하는 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예요? 개혁 자유 원칙에서 원칙 유효니까 이건 사회행위다 아니다. 개인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옆에다 적어놔야 돼. 통정 허위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딱 옆에 줄 껴놓고 판소노트 12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면 돼요. 판소노트입니다 지금. 판소노트의 12페이지에 참조 딱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 가면은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못하니까 헷갈리죠? 그래 시험에 내는 기라. 알죠?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되면 이중매매는 개인을 해하는 행위일 수 없어. 없습니다. 원칙 이중매매 원칙이 뭐니까? 유효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채권자지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뭐를 정할 수는 있어요? 적극 가담하면 무효를 정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중매매 전부 다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책을 구합니다. 47페이지 핵심적인 내용 봅니다. 심한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 한번 보세요. 원칙. 두 번째 줄 주시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나왔네. 이중매매는 원칙상, 계약 자유 원칙상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 뭐라고요? 유효하고 선악불문하고 취득할 수 있는데 2번에 무효가 되는 경우 무슨 가담이라는 단어 나오면 현관펜 적극 가담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판례도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찾았습니까? 이 적극 가담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가담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매매가. 그래야지 적극 가담으로 무효가 됩니다. 3번의 별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읽어봐. 절대적 무효 그게 현관편입니다. 지금 사회질서 위반이죠. 지금 47페이지 하고 있잖아. 47페이지 이중매매 하고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적극 가담하면은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된다까지 했고, 자 3번의 별표에 나왔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2매수인으로부터 자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도 선의들하고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정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4번 뒤에 가면 배웁니다.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현관펜 해놓으시고 자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시고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의 별표. 자 우리가 적극 가담회가 무효가 됐다. 직접 말소야 대의 말소야? 어디 현관펜이 돼 그러면? 대의 말소할 수 있으나 현관펜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현관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별표 해놓고 현관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얘가 적극 가담회가 빼돌렸다 그러면 재산 빼돌렸단 말이야. 취득 못하죠? 맞지? 그럼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자 제1매수인은 을은 제2매수인 병에게 무슨 배상할 수 있어? 손배. 왜 손배하는지 알겠죠? 왜? 둘이 짜가지고 빼돌려 뻗으니까 재산을. 내가 취득해야 되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손배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어. 자, 4번입니다. 확대 적용입니다. 확대 적용에서 1번. 점유 취득 시효도 무슨 가담하면은? 적극 가담하면 무효됩니다. 자, 옆에다가 277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자, 277페이지 갑니다. 277페이지에 가서
277페이지 갔어. 자, 느꼈습니까? 깨끗하죠? 설마 이까지 받겠나? 아무리 예습한다 하더라도. 자, 277페이지 가서 B번 있어요. B번. B번 있어? 네, B번에서 자, 네 번째 줄에 갑니다. 네 번째 줄. 이전등기가 불법 이행 불능으로 빠졌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면 나와 있죠? 그다음부터 줄 거면 돼. 나아가 부도나 취득 제3자가 무슨 가담하였다면 현관변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로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옆에다 적어놔. 48페이지 참조. P48 적어놔. 48페이지. 그러면은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잖아. 근데 점유 취득 시효할 때도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 됐어? 자, 그럼 48페이지 다시 갑니다. 4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4번에 동그라미 1번 받고 지금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놨어? 277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은 요거는 641페이지 참조. 641페이지. 명의신탁에도 무슨 가담 나오면?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자, 641페이지 갑시다. 600 거의 맨 뒤에라 가지고 자, 641페이지 맨 뒤에입니다. 거의. 자, 641페이지 가서 3번 있죠? 3번. 3번 있어?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걸 쭉 놓고 그러나 무슨 가담 나오면 또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고? 103조의 반사회자 법령 이런 무효가 된다. 돼 있죠? 옆에다가 48페이지 참조. 나중에 이거 할 때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또 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회 기출 문제가 뭐냐면은 명의신탁에서 제3자 병익이 넘어갔을 때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게 30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무효.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48페이지 오셔서 그 1번, 2번 내용 했고요. 3번, 4번 또 무슨 가담 나오면은 찾아봐. 정년대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 저당권 설정받는데 무슨 가담 나오면은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무슨 가담 나오면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볼 때 키 단어가 뭔데? 적극 가담. 맨 끝에 뭐만 하게 하면 돼? 무효인데 뭐 취득한다, 뭐 유효다, 무조건 X야. 알겠죠? 그래가 문제 맞춰본다고 그냥. 알겠어요? 무슨 단어만 나오면은 여러분 대강 있다가 적극 가담 나오면 맨 끝에 하면 돼. 알겠죠? 그럼 우리는 그 문제 한 문제를 그냥 건지는 거야.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뭡니까? 지루하잖아요. 아까 나갔던 거 있지? 그 풀어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자, 51페이지에 예제 문제가 있잖아. 예제 문제가 있지? 이거 풀어도 지금 된다, 이 말. 풀 수 있다. 안 어렵다, 시험. 알겠죠? 그 쉬는 시간은 저를 위해서 있는 거야. 맞지? 저 쉬러 갔다 올 테니까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